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세종 때의 한국정쟁의 문제가 좀 심각한 거라. 심각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러한 정치를 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했던 게 바로 영조의 탕평정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탕평. 영조의 탕평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 첫 번째, 탕평채. 여러분들 그 왜 한정식집 가시면 탕평채라고 하는 걸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야채, 다양한 색깔의 야채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싸먹는 거거든요. 그 색깔마다 왜 사색 당파라고 하잖아요. 아니 왜 국민의힘이 무슨 색, 빨간색,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색, 파란색,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당시도 이게 그 여러 당들이 색깔이 있는 거야. 그 색깔이 들어간 야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그걸 다 섞어, 먹어. 이거 나의 정치적 의지야. 이렇게 정치할 거야. 이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탕평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탕평빈. 이거 이제 성균관대학교. 여러분 지금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성균관 딱 들어간 그 입구 앞에다가 영조가 딱 세워놔. 너희들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잘 들어.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리 당략에 휘말리면 안 돼. 정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거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영조가 딱 세우는 거야. 탕평빈 세우는 이런 모습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조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조선 80세 이상을 사신 분이에요.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장수하신 왕이 영조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왕들은요, 신하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고 어려서부터 신하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셀 수가 없어요. 신하들이 교육하고 다 가르쳐서 성장을 시켰으니 신하들한테 꽉 쥐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선은 여러분 신하들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왕권이 강했던 왕들이 몇 명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나이로, 이 나이빨, 나이로 그냥 누를 수 있어요. 영조실록을 보시면 여러분들 재밌다.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왜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할 때 그 반복해서 쓰는 습관이 있다고. 저도 있죠. 뭐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면서 이제 딱 그러한 이런 게 제가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실록을 다 적어놓거든. 영조는 뭘 반복하냐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반복해요. 신하고 이야기할 때 너는 누구냐? 네, 저는 누구입니다. 네 아비는 누구냐? 네 아비는 전 누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네 아비를 아는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하들이 있고 왕이 교체해 나가는데 영조는 하도 오래 사시니까 왕은 그대로 있고 신하들이 교체해 나가는 거야.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 아들이 들어오고 내가 네 아비를 잘 아는데 이렇게 딱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영조는 어쨌건 권위를 가지고 굉장히 왕위를 유지했던 그런 얘기인데 영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예민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도 굉장히 적게 합니다. 아주 소량. 대신 약발이 괜찮습니다. 인삼을 무지하게 드세요. 인삼을. 이게 건강 장수 비결이 어떤 영조식으로 간다면 소량 소식하라. 그리고 인삼을 많이 먹어라. 영조 스타일. 네. 뭐 어쨌건 간에 네. 영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장수했던 그런 왕인데 영조는 어쨌건 간에 그 탕평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완론 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섞어 놓고 여기 이제 물리적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섞어 놓는 거죠. 섞어 놔서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그 할당을 줘 가지고 섞어 놓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보면요, 영조는요,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살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 같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 이게 적폐야라고 본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살림들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 뿌리가 서원이잖아요. 이 서원의 숫자를 확 줄입니다. 여기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싹 줄입니다. 서원 정리했던 인물이 여러분들 두 명이 있어요. 영조가 있고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있고, 이런 어떤 모습들, 탕평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전랑의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치를 또 시행하려면 항상 그 법을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대전, 속편이란 얘기예요. 무엇의 속편? 경국대전의 속편. 그래서 속대전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게 정치면에서 어떤 개혁들, 하여튼 탕평 정치를 취하기 위한 액션을 영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균역법이라는 게 있는데, 균역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군대 가는 거예요. 역이야, 역. 군대 가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군대 가잖아요. 똑같이. 근데 조선시대는 지금은 차이점이 있어요.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어. 지금은 안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선시대는 돈을 내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어요. 오! 지금 아니다, 그죠? 지금 돈을 아무리 싸들고 가도 군대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당시 돈이 뭐였냐면 그 옷감이었어요. 옷감. 옷감을 내면 1년에 한 두 필 정도 내면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었는데, 균역법은 뭐냐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1년에 두 필! 이거 내도 힘들었지? 1년에 한 필만 해. 그게 균역법. 1년에 한 필. 영주 만세! 나올 거 아니에요.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이 청계천. 우리 지금 그 이쁜 청계천 있잖아요. 서울에. 그 청계천 준설 작업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비만 오면 막 넘치고 막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그 주위가. 이게 이제 이때. 그래서 이 준천사. 준천사라고 해가지고 이 청계천 이런 것들을 준설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청계천을 준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이게 사실 이제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건데 사실 유명무실했거든요. 목숨 걸 일 있습니까? 그 신문고 치러 들어가게? 그죠? 거의 그냥 유명무실했는데 영조 때는 이제 이걸 다시 부활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사형수 삼심제. 사형! 내렸는데 바로 사형 집행하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3번 심판을 받도록 하는, 이게 3번 심판을 받도록 하는 사형수 삼심제, 이런 게 있다. 지금도 왜 법적 판결 나가지고 소송 걸었을 때 한 번 지면 한 번 더 소송하면 이제 고등법원 가고 또 소송하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굉장히 좀 근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보는데 이제 다 같이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국 문헌비고. 이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정조 때까지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건 영조의 어떤 이런 모습들. 하여튼 그 앞에 그 아버지 숙종 때의 이 환국 정쟁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조의 이 행적주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다는 거. 이거는 왕실이 아니라 일반 가정으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이거는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요. 그죠? 근데 이 사도세자를 왜 죽였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조가 너무 오래 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자 기간이 너무 긴 거야.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영조의 코치를 받아야 되는데 영조가 너무 깐깐한 거예요. 너무 깐깐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말라 죽는 거지. 정신병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뭘 광증이라 그러죠. 막 사람 죽이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 세자가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걸핏하면 옆에 있는 나인들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이제 가정집으로 오면 이건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아버지는 아들 죽여, 아들도 나인들 죽여. 뭐 하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왕조라고 해서 역사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보면 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그 귀한 집 자손들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왕의 시중 듣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죽어나도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앞장섰던 세력이 바로 노론이에요. 그러니까 영조는 나름 어떻게든 탕평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조는 기본적으로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노론에. 노론이 영조를 왕위로 올려준 그 당인데 빚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노론에서는 사도세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결국 그 압박 속에서 아들이 너 죽어라. 가서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세자 뒤주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의 손자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게 바로 정조예요. 이 정조는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았을까.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들어가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그것도 뒤주에 가도, 이거는 평생 트라우마로 아마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조가, 그러니까 이 노론이, 보세요. 그러면 이 노론이 사도세자 죽음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증이 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노론이? 안 좋아하겠지. 안 좋아하겠지. 어떻게든 정조를 죽이려고 하겠지. 실제로 여러분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요, 정조의 친소에 정조를 지키는 호위병들과 이 대신들, 무리들이 정조를 암살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들어옵니다. 정조가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아니, 왕실에 왕을 죽이려고 호위병들이 칼을 들고 오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왕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조가 그 왕위에 올 때, 즉위식을 할 때 그 첫 번째 일성이 뭐였냐면,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이거 진짜 그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내리 깔고 있는 노론들이 딱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 와, 소름이 돋는 그 장면이죠. 응? 그런데 중요한 건 정조는 연산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조는 분명 권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을 다 색출해서 칼춤을 출 수 있었죠. 그런 권력이 왔으니까. 자기 손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정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연산군과 정조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연산군은 우리 엄마 죽인 사람 다 나와 이것들 하고 칼춤 쳤잖아. 정조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이 조선을 이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리더는요, 사적인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이 사적인 감정을 제어를 못하면 그런 사람은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정조는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영종조 시대의 이 조선 후기 그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할 만큼 또 한 번의 세종 시대의 어떤 번영기처럼 오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전 정조랑은 일 안 할 거예요. 정조는 너무 꼼꼼
꼼꼼하고 깐깐하고 너무 일만 하는 그런 상사예요. 퇴근했는데 자꾸 톡 와요. 너 지금 저 휴가 기간인데 자꾸 편지 보내요. 진짜 그래요. 정조는 워낙 일을 좋아해요. 예. 워낙 책 보는 거 좋아하고 항상 그래요. 아니 책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왜들 책을 안 읽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 오썸의 붉은 꽃동인가요? 네, 그 드라마 그 역사 왜곡입니다. 정조를 너무 사랑꾼으로 그랬는데 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 규장각에서 이제 초계 문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규장각이 이제 여러분들 그 좀 창덕궁에 가면 있어요. 창덕궁에 가면 있는데 거기서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문신들을 다시 데려와 가지고 다시 교육을 문신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문신이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아야 과거 합격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얘기했잖아. 과거 합격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지. 그걸 그것도 왕이 직접 불러요. 직접 또 교육을 시켜.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 초계문신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정약용이 어떻게 정약용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죠. 정조가. 아주 그냥 강행군으로 그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휴가도 갈 거 아니야. 휴가 갈 때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휴가 가냐? 그래. 잘 갔다 와라. 근데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너 마침 휴가 간다고 하니 한번 휴가 갈 때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휴가를 가는데 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줘요. 숙제를 줘요. 가지? 그 며칠 지나면요. 정조한테 편지 씁니다. 너 휴가 잘 보내고 있냐? 너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해보라는 거 그거 성과물 나왔으면 나한테 다시 좀 편지를 보내줘. 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이게 너무 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근대, 지금이라면 사실 이제 이건 사실은 어렵죠. 사실 이렇게는요. 그죠? 전근대에는 이게 또 하나의 또 미덕이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스타일. 이게 바로 정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 초계 문신제 교육을 했고, 특히 이 규장각 검서관이라고 있어요. 이 검서관을 통해서는 당시에 그 높은 신분으로 올라오지 못한 그 한계가 있었던 서얼들 있죠. 그 서얼들을 이 검서관에 등용해가지고 왕이 직접 끼고 같이 학문을 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조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론이 병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노론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장용영이라고 하는 친위 부대를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법전을 한번 더 만지죠. 할아버지가 속대전을 만들었다면 손자는 대전통편이라는 걸 만듭니다. 대전통편. 여러분들 이 법전 키워드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경국대전은 성종, 속대전은 영조, 대전통편은 정조, 대전회통은 흥선대원군.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면에서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신의 통공이에요. 신해년에 통하도록 한 거예요. 누구나 공공에게 모두 다 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만 해도 이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중에 하나가 금난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난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시전상인은 종로상인들이잖아요. 종로에 원래 그 가게를 갖고 세금을 내는 상인들인데 그 앞에 요즘도 여러분 종로에 가시면은 상가들이 있고 그 앞에 왜 이게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리어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 팔고 있는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 같으면 몽둥이로 때려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들한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독점권이 있어. 독점권. 시전상인들이. 그런데 정조 때 와서 누구나 다 장사할 수 있도록 누구나 통한다. 누구나 다 장사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정부가 엄청난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근데 혜택 그냥 주겠어? 뒷돈 받겠지. 그지? 예, 그런 어떤 고리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겠다.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돈줄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어떤 개혁 의지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전상인들 금 난전권을 없앱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요, 그 지방에 있는 그 살인들, 그 세력들, 특히 이제 노론들의 어떤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방 권력을 접수해야 돼. 그럼 간단하죠. 내가 뽑은 사람을 보내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래서 수령에 의해서 향약, 원래 향약은 그 지방 양반들이 농민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그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지역의 양반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들이 농민들을 직접 장악하도록 향약을 관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문이고라고 하는 대외 관계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도 만들고 있고요. 뭐니 해도 수원 화성이죠. 정조는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하는. 그러니까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왜냐면 수도 한양은 이미 노론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을 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이제 수원 화성에서 새로운 도시를 한번 만들고 성공을 시켜보겠다. 라는 어떤 그런 포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수원 화성에다가 뭐 거기에 어마어마한 저수지와 그 농지도 만듭니다. 농업사회니까. 그죠? 소도 엄청나게 많이 거기다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원 왕갈비가 유명해진 이유가 또 그 정조와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워낙 소가 많고 이제 우시장이 나중에 이제 발달돼가지고 수원 왕갈비가 또 거기서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수원은 또 수원 통닭이죠. 저 수원 화성 근처에 또 통닭집 맛있는 데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수원 화성 이게 정조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근데 정조가 요절을 한다고 하죠.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조의 줄론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신하들을 제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워낙 아는 게 많고 워낙 똑똑하니까 그걸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탕평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 너희들 몇 명 섞어놓은 스타일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조는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론 자체를 봉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론탕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가 갑자기 죽습니다. 자,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의지를 하면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 사람이 없더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정조가 죽으니까 이제까지 정조 밑에서 꼼짝 못했던 그 신하들이 다시는 정조와 같은 그런 왕을 뭐 당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겠죠. 신의 통공을 통해서 돈줄도 다 막혀, 논리도 다 막혀, 완전 원천 봉쇄되어 있으니까 다시는 정조 같은 그런 왕을 모시지 않겠다. 근데 마침 정조가 죽었네? 이야, 대박이다. 그의 아들은 완전 어려. 그게 순조예요. 갖고 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순조, 헌종, 철종의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19세기 세도 정치가 전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가문이 되겠죠. 이 소수 가문들은요, 이 비변사를 장악합니다.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권력이 비대해졌던 이 비변사를 장악하고요, 그리고 오군영을 장악하는 모습들 속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들은요, 매관매직을 해요. 관직을 사고 파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내가 도지사가 됐다. 예를 들면 근데 도지사가 됐는데 돈을 주고 내가 이 도지사를 산 거 아니야. 공짜가 어디 있어. 나도 뽑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지사가 됐을 때 내가 이 도지사 되는데 1억을 냈단 말이야. 그럼 난 한 10억 뽑아야지. 어떻게 뽑아?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거죠.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세금, 이 삼정이라고 하는 건 세금 측이거든요. 전정, 군정, 환고, 토지세, 역, 고리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삼정이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
매관매직과 삼정의 문란이 막 19세기에 이런 그러니까 19세기에 여러분들 이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경래의 봉기, 임술농민 봉기,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선의 그 정치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붕당 정치부터 출발, 공존을 필두로 하고 있는 붕당 정치에서 예송 논쟁까지 이어졌고 일당 전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환국 정쟁, 그리고 탕평 정치, 영종조의 탕평 정치,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 나왔던 세도 정치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그 흐름을 딱 박아두시고 흐름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